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오랜만에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PPT를 비디오로 전환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37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한 20분 정도를 계획하고 만들었는데 37분이나 된 걸 보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만들어서 올릴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모두 그 강의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37분을 꼬박 들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미안함과 그 다음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더 집중해서 열심히 강의에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쌤이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반짝반짝 별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무엇을 배울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수업 내용이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목재, 플라스틱, 금속 이 세 가지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죠. 자, 그럼 첫 번째 목재의 특성 함께 볼까요? 자, 목재는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늬가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죠. 그 다음에 가공성이 좋다. 그래서 좀 복잡한 모양도 잘 만들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그런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우수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구조재로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한옥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라스틱의 특성. 전기 절연성이 좋다. 전기 절연성이 좋다는 말은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선의 겉면을 싸는 재료로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탄성과 충격 흡수성이 좋아서 헬멧이나 이런데, 헬멧은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모자잖아요. 그쵸? 그런 곳에 사용된다고 했었고요. 단열성이 좋아서, 단열성이 좋다는 얘기는 열을 단절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열을 잘 통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차가운 거는 계속 차갑게, 뜨거운 건 뜨겁게 해주니까 아이스박스 같은 데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금속의 특징 볼까요? 금속은 일단 이 세 가지 재료 중에서 가장 튼튼하죠. 뭔가 우리가 금속을 생각할 때. 자, 그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해서 강도와 경도가 우수하다. 강도와 경도는 약간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의미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했었죠. 잘 모르는 학생들은 지난 시간 내용 꼭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 자,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는 건 우리가 뜨거운 국물에 숟가락을 넣어놨는데 그거를 조금 이따 잡으려고 하니 뜨거운 경우가 있었죠. 그것을 잘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과 주조성이 뛰어나다. 전성, 넓게 퍼진 성질, 연성, 가늘게 늘어난 성질, 주조성, 쇠를 녹여서 그 틀에 부었을 때 그 틀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했었죠. 자,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각각의 재료의 특성들을 알아봤는데 사실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의 장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점들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재료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단점도 있고 사실 부족한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요즘은 우리가 이제 큰 범위에서 목재, 플라스틱, 금속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조금은 그 부족한 성질이나 단점을 보완해서 쓴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목재, 플라스틱, 금속 대표적인 재료들의 단점과 이 재료들의 단점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떤 제품에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일단 선생님이 좀 큰 소리로 여러분들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재의 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읽어볼까요? 시작! 가공재의 종류와 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그 PPT가 37분이어가지고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번 수업을 선생님이 계획을 할 때는 목재의 단점, 플라스틱의 단점, 금속의 단점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또 37분 이상이 되는 그런 동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목재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재의 단점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이 목재의 단점을 개선한 그런 재료들을 가공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공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가공재들이 어떤 제품들에 이용되고 있는지 이것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보다는 짧게 끝나니까 우리 집중합시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목재 일단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목재는 자연 상태의 나무를 잘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연 상태의 나무는 어떤 인위적인 물건과는 다르게 약간의 흠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 뭐 반듯하거나 완전 일률적인 게 아니라 조금 고르지 못한 부분도 있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지만 물건을 만들 때는 당연히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흠이나 그런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재의 단점 중에 하나는 흠과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목재는 수분을 항상, 그러니까 물기라고 하죠. 수분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건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건조 과정에서 변형이나 갈라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무는 나무 결이 있잖아요. 그 나무 결에 따라서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 결은 좀 더 단단하고 어떤 나무 부분은 조금 무르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는 그 제품의 어떤 품질이라고 하죠. 품질이 이렇게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일관적이지 못한 다른, 그러니까 강도가 다른 부분들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또 어디에 그림으로 잘 나와 있냐면 여러분 교과서 202쪽 볼까요? 202쪽 옆에 보면 그 나무 모양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나무 모양이 있고 그다음에 잘려져 있는 나무 모양 보여요? 거기 보면 건조되기 전에는 그냥 그 동그란 부분은 건조되기 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건조된 후에는 그렇게 보면은 건조가 다 다른 모양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분마다 수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분의 함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될 때도 고르지 않게 건조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그 나무 모양과 함께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무의 바깥쪽 부분이 수축이 심하고 중간 정도는 중간 정도로 수축이 되고 안쪽 정도는 거의 수축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무 방향이나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런 수분의 함량이 다르고 그래서 변형이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점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선생님이 조금 목재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는데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 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 가공재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재를 개선한 재료가 되겠죠. 목재를 개선한 재료를 이제 가공재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공재에는 대표적인 게 합판, 집성재, 파티클보드, 중밀도 섬유판, 플루어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았을 법한 것은 합판이에요. 합판, 그죠? 합판은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 집성제, 파티클보드, 증밀도, 섬유판, 플로어링은 조금 어색한 단어인데, 사실 단어는 어색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제품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얘기하자면 목재 그대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원목이라고 하거든요. 원목이 사용되는 경우보다 지금 이런 합판, 집성제, 파티클보드, 중밀동, 섬유판, 플로어링 같은 원목을 사용하고 있는 아니다. 가공재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가공재의 특성과 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가공재의 종류는 합판입니다. 자, 합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합판은 우리 책상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합판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합판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원목, 원래 목재, 그 상태를 원목이라고 하죠. 원목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것을 이렇게 단판이라고 하는데, 그 단판을 나무에는 결이 있다고 했죠.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겹칩니다. 네, 이때 홀수겹으로 겹쳐요. 홀수겹으로 겹쳐서 각각의 겹에 접착제를 발라 압착을 하여 만든 가공재입니다. 이게 단판이라고 했을 때 단판에 이렇게 결이 있어요. 그죠? 결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두 번째 판은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판은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중간중간에 접착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접착제를 바릅니다. 좀 흐트러져 있는데, 여기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여기다가 힘을 꿍 가해서 만든 가공재가 바로 합판인데, 이렇게 압착을 해서 만든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 자, 다음 주에 여러분 학교에 왔을 때 옆모습을 한번 보면 층층이 이렇게 판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합판입니다. 자, 이렇게 압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축은 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축에 의한 변형이 적고, 일단 아까 선생님이 목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때 이제 그 건조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좀 많다고 했는데, 이거는 압착해서 일단은 뭐 한번 가공을 한 판을 이렇게 겹친 거기 때문에 수축에 의한 변형이 적고, 그 다음에 넓은 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을 여러 개를 이렇게 겹치고 붙여서 넓은 판을 만들 수 있고, 이 넓은 판을 가지고 또 곡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넓은 판과 곡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합판은 우리의 책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가공재입니다. 좀 단어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가 쓰이는 제품 자체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가공재 볼까요? 자, 두 번째 가공재는요, 집성재입니다. 집성재도 마찬가지로 판재, 그러니까 단판을 판재라고도 하고요, 각재는 여러분 강목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판처럼 생긴 재료 아니면 강목처럼 생긴 그 재료에 접착제를 발라서, 이거는 나뭇결 방향으로 나란히 붙여 만든 가공재입니다. 아까 합판은 직각이 되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는 나뭇결 방향이 되도록 나란히 붙여서 만든 가공재예요. 자, 요런 것들. 자, 결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어때요?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무늬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어때요? 이런 아름다운 가구로 사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뭇결 방향으로 만든 집성재로 무늬가 아름답고, 그래서 이런 가구에 많이 쓰인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공을 했기 때문에 뒤틀림과
갈라짐이 적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판재나 목재를, 그러니까 각재를 만들 때 어떤 결점이나 흠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 가공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일단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가구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좀 무늬가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뭐 교실 문 뭐 이런 것들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가공재입니다. 이게 바로 집성재. 합판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나뭇결 방향으로 붙여서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됐쥬? 자, 그럼 세 번째 가공제품에는 가공재에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자, 세 번째는 파티클 보드라는 그런 가공재입니다. 자, 파티클 보드는, 자, 여기 단면 먼저 살펴볼게요, 단면. 단면 살펴보면은, 여기 무슨 막 잘게 부순 나무 조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이 파티클 보드는 이 그림,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요런 단면 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잘게 부순 나무 조각에 막 접착제를 뿌립니다. 이 접착제를 뿌려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뭉쳐서 만든 가공재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 조각을 이렇게 균일하게 접착제를 넣고 막 섞은 다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원목보다는 당연히 강도가 균일하고요. 이러한 사이사이로 소리를 잘 흡수해서 소리를 잘 흡수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가공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또 독서실이나 그런 도서관 가면 있는 이런 책상들은 파티클 보드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또 이 파티클 보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집성재랑 합판을 만들다 보면은 이거를 만들 때는 판재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판재. 근데 이 판재를 만들다 보면은 당연히 나무 조각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무 조각들을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파티클 보드는 굉장히 어떤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파티클 보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 자, 그럼 이제 다음 가공재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가공재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중밀도 섬유판입니다. 영어로는 MDF라고 하는데 영어를 굳이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자주 보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떤 뭐 기사나 어떤 제품이나 그런 뭐 제품 카탈로그 같은 걸 볼 때는 그냥 MDF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보면 나중에 중밀도 섬유판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자, 중밀도 섬유판 같은 경우는요. 요 단면을 먼저 볼까요? 이 단면을 보면 아까 그 파티클 보드에 비해 어때요? 더 입자들이 작죠. 그래요. 아까는 나무 나무 조각이라고 했으면 이번에 중밀도 섬유판은 목재 가루를 접착제와 쉐키쉐키 섞어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편편하게 만든 가공재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루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균일하죠. 그죠? 또한 가공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목재의 특성에서 가공하기 쉽다라는 것을 배우기도 했는데 이 중밀도 섬유판은 다른 목재에 비해서도 굉장히 가공하기 쉽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밀도 섬유판은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냐?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주방 서랍. 싱크대, 그죠? 싱크대에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밀도 소음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페인트 칠이나 필름 같은 게 잘 붙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싱크대 같은 곳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됐쥬? 자,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죠. 왜냐하면 워낙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까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그냥 목재가 아니라 목재 가루로 만든 그런 가공재 중에 하나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이거 수업을 통해서. 그쵸? 자, 볼까요? 이제 다음,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재료. 자, 마지막 가공재는 플로어링이에요. 플로어링은, 조금, 네 가지랑은 조금 다른 게 길게 가공한 그런 목재. 그러니까 원목이죠, 원목. 원목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쪽은 조금 나오게, 한쪽은 여기 보면 좀 들어가게. 그래서 홈과 촉을 만들어서 끼워 맞출 수 있게 만든 가공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공을 하지 않고 앞에서 보던 네 가지보다는 좀 덜 가공한 그런 가공재라고 볼 수 있겠죠. 말이 좀 이상한데 덜 가공한 가공재인데 어쨌든 목재를 조금 변형시켰기 때문에 일단 플로어링 같은 경우에도 길게 가공을 일단 한 거기 때문에 좀 균일하고 나무의 그런 질이 균일하고 단단하고 당연히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무늬가 아름답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로어링이 사용되는 곳은요, 바로 이런 체육관. 우리 학교 체육관도 나무 바닥이죠. 체육관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복도도 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 복도도 플로어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공재의 종류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는 이렇게 5가지 쭉 나와 있어요. 교과서 보면서 같이 짚어볼게요. 합판, 집성재, 파틸크보드, 중밀도 섬유판, 플로어링 해서 이렇게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너무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금속과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